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5일 김일성 남침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권 교체 후에 처음 맞는 6.25 기념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민족 반역자 김일성 세력을 북한에서 몰아내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함으로써 김일성이가 민족 앞에 지은 이 죄를 단죄하고 민족 통일 국가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짐을 하는 자리에서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국정원이 다시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김규현 국정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반역의 원훈석을 철거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원훈석을 1961년 정보부 창설 때의 원훈석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 박수를 쳐야 합니다. 그 원훈석은 내용이 참 좋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보기관원들은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 즉 대한민국이 햇볕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주는 국민과 국가가 있을 때 정보기관원들은 익명의 정열을 불태우게 됩니다. Passion for Anonymity란 말이 있습니다. CIA의 모토입니다. 익명을 향한 정열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 정권은 이 국정원을 완전히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침투된 김일성의 악령 때문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보면은 김일성 세력의 하수인이었습니다. 문재인과 그를 둘러싼 이른바 주사파 운동권은 가장 숭배하는 사람이 박정희, 이승만이 아니고 김일성입니다. 그러면은 그 손자 김정은을 즐겁게 하는 것이 존재 이유죠. 이건 저 이야기가 아니라 이틀 전에 워싱턴에서 있었던 미 의회 청문회에서 수잔 숄티 북한 인권운동가가 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김여정의 지시를 따라서 대북 전단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북한 인권운동가들을 탄압했다.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가시가 국정원입니다. 국정원, 안기부, 정보부, 이 국정원 때문에 김일성이, 김정일, 김정은이 남침 못했다고 보면 됩니다.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정보부, 안기부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으로 이름이 바뀌면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공작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임동원 국정원장 시절에 바로 2000년입니다. 국정원을 동원해가지고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수억 달러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국정원의 영혼이 망가져버린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그것을 되살리려고 했는데, 되살리려고 했던 국정원장 4사람, 원세훈,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4사람을 문재인 정권이 감옥에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 중에 남재준, 이병기 씨는 형을 다 살고 나왔고, 아직도 원세훈, 이병호 원장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권 교체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그런데 김규현 국정원장이 들어가서 지금 국정원을 되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 요지부터 우선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우선 1급 부서장 27명 전원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고강도 내부 감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오늘 조선일보가 전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인적 쇄신을 시작으로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정상화하는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1급 27명 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내부 교육기관인 국가정보대학원에 대기발령 인사를 냈다고 합니다. 여권 관계자는 1급 부서장들에 대한 일괄 대기발령 조치는 과거 정부 교체 때마다 있었던 일이라면서도 감찰실장이 새로 임명되는 대로 내부 감찰에 착수하고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정원 개혁 의지가 강한 김규현 원장이 직접 감찰 업무를 챙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내부 감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성사 과정, 정부 초기 국정원에 설치된 적폐청산 TF를 통해 고강도로 이루어진 인적 청산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불법성을 따지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선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포함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성사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1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꾸 2000년 6월에 있었던 김대중, 김정일 회담이 생각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서 북한에 핵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5억 달러를 주었습니다. 그 중에 5천만 달러는 물건입니다. 그 밀약을 한 바로 한국 측 일종의 특사가 박지원 씨였지 않습니까? 박지원 씨. 그러니까 간첩 두목에게 그것도 핵 개발하고 있는 적수괴한테 5억 달러를 현금으로 준 김대중 정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국정원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 당사자인 박지원을 문재인이가 국정원장으로 임명했다면 그 국정원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까?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문재인 정권이 국정원을 저렇게 난도질한 것은 김정은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이 국정원이 김정은 세력과 남한의 종북 세력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동안 대한 데 대한 복수를 한 거죠. 김정은이 하고 싶은 복수를 문재인이가 대행한 것 아닙니까?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빚어졌느냐, 이 통계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통계는 뭐냐? 염돈재 전 국정원 제1차장이 집계를 한 겁니다. 염돈재 전 국정원 1차장은 정말 이 국정원이 난도질을 당하고 있을 때 전직으로서 이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사실은 국정원장이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이분의 노력으로 그나마 국정원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통계로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염동재 전 국정원 제1차장의 집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취임 직후 적폐청산 TF를 출범시켜가지고 소위 27개 의혹 사건의 전면 조사에 들어갔답니다. 27개랍니다. 그러니까 현직 257명, 전직 94명 등 351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현직 7명, 전직 39명 등 46명이 재판을 받았답니다. 한 조직이 이렇게 되면 이건 사실은 조직이 붕괴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원은 국방부와 함께
국가를 지키는 기관입니다. 국가를 지키는 기관을 이렇게 난도질한 거, 이게 바로 반역이고 이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걸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국자 김정은이가 두려워하고 종북 세력이 미워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감옥에 보냈다. 그것을 적폐청산으로 포장했다. 이것 아닙니까? 이걸 지금 바로잡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참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이거 반역을 폭로를 해가지고 반역자들 잡겠다는 겁니다. 이게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거는 언론과 국민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으면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현재까지 38명의 유죄가 확정되었고 4명이 재판 계류 중이며 4명은 무죄가 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500명이 넘는 직원이 마구잡이 감찰 조사를 받았다. 그 큰 소동 끝에 적폐 사건 연루가 확인되어 징계받은 직원은 10여 명에 불과했다. 과거사 청산 작업에 협조한다면서 국정원 서버와 문서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부마 항정자료 132건, 1447쪽, 5.18 진상규명자료 101건에다가 6888쪽, 영상자료 258건, 세월호 관련 자료 68만여 건을 마구잡이로 외부에 제공해 국정원에는 비밀이 없어졌다. 이제 국정원은 완전히 초토화되었다. 여권 관계자는 북한에 제공된 부적절한 대가나 지원 약속이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정상회담 관련으로 글쎄요. 여기서 뭐가 나오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정원 안팎에서는 기밀과 보안 유지가 생명인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수사기관뿐 아니라 민간인들까지 열람한 것을 반드시 문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전직 외교안보관료는 국정원 메인 서버를 적폐청산 TF 소속의 친북 성향 인사들이 열어봤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메인 서버는 국가 기밀, 가장 민감한 기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외부 인사가, 즉 친북 인사가 적폐청산한다면서 그것을 열어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거 보고 북한으로 안 넘겼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건 굉장한 간첩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원에서 지금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적폐로 낙인 찍혀 사법 처리와 인사 불이익을 당한 인사들의 명예회복도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문제는 여기 유죄 이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산하의 판사들입니다. 그런데 명예회복을 하려면은 이게 재심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과연 가능하냐? 법적으로. 그 다음에 아직도 국정원장 2사람이 감옥에 있습니다. 원세훈, 이병호. 2사람을 빨리 사면시켜서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과 같이 갈 것이냐? 여기 그리고 문재인 세력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서 이제는 국민적 저항이라고 하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런데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가지고 국정원을 바로잡는 일을 하려면은 이런 반대 세력을 눌러야 하는데 문제는 이 집권 세력 안에도 적폐청산, 국정원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 협조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걸 어떻게 난관을 돌파할 것이냐. 유일하게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저항이라고 할 때는 현 정권에 대한 저항이 아닙니다. 이 반역 세력에 대한 국민적 저항.
일어나야 하는데 여기에 누가 불을 붙일 것이냐? 물론 정권 잡은 사람이 주도하면 제일 쉽죠.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국정원을 이렇게 난도질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 국정원장 네 사람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해당된 게 국정원의 예산을 대통령에게 주었다. 그걸 국고손실죄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아닌 게 국정원장은 대통령 직속 부하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쓰고 있는 예산의 일부를 상관인 대통령에게 주는 것은 예산 전용에 해당하지 그게 무슨 뇌물입니까? 그게 국고손실입니까? 그걸 죄로 단죄를 했는데 그러나 노무현, 김대중 그 앞 정권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도 그건 물론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하지만 수사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으로도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과 연계된 남한의 종북 세력들이 합쳐가지고 사이버상에서 계속 선전선동하는데 그게 대응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대응을 하고 군도 대응을 했습니다. 주로 댓글을 썼습니다. 대응하는 과정에서 종북 성향의 정치인, 종북 성향의 정당을 비판한 걸 가지고 이게 죄가 된다고 해가지고 잡아넣은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게 죄입니까? 아니, 지금 사이버상에서 북한과 남한의 종북 세력이 손을 잡고 어마어마한 양의 반국가적 정보를 퍼뜨리는데 거기에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동조하는 남한의 정치인을 비판을 했다고 이게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보낸 사람이 제일 많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중대한 게 있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미국 FBI와 공조를 해가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비자금을 수사를 했습니다. 13억 5천만 달러의 실체가 있다는 정도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걸 국정원법 위반으로 걸었습니다. 왜 수사를 하게 되었느냐? 그 중에 일부가 1억 달러입니다. 그게 뭐 김홍걸, 박지원, 김홍업 이런 사람들 이름이 국정원 조사에 다 나옵니다. 이거 어째 제가 알게 되었느냐? 이게 적폐수사의 하나로 비자금 추적을 한 사람을 구속해가지고 재판을 하니까 자연히 법정에 이 추적 자료가 나오게 됐습니다. 특히 민감한 FBI와의 공조도 나오게 됐어요. 이건 참 바보짓이죠, 바보짓. 거기에 연루된 이름 중에 박지원이라는 이름도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김홍걸, 이효 이름 다 들어가 있어요. 저게 판도라 상자입니다. 판도라 상자. 그런데 그걸 조사한 사람이 실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차장 지낸 분, 국장 지낸 분, 이런 분들이 어떻습니까? 이거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까지 지금 바로잡으려면은 이 세상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깊숙하게 들어가서 명예회복 그리고 조사를 할 거냐. 저는 우선 가장 공감대가 크고 증거가 확실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메인 서버를 누가 열도록 했느냐. 국가 기밀을 친북 인사들이 아무런 비밀 열람 허가 꼴이 없는 사람이 보도록 한 거. 여기에 집중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김대중 비자금 수사를 재개해야 됩니다. 13억 5천만 달러가
미국에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국정원은 그걸 조사한 사람은 실체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탈세가 끼어들고 거기서 일부가 북한으로 들어갈 뻔했다 하면은 이거는 이게 바로 국기문란 사건이죠. 국정농단, 국기문란이란 말을 아무데나 쓰는데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국정농단이고 국기문란이고 국가반역성의 사건이죠.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월간조선이 그 유일하게 이 문제를 취재를 해서 왔으므로 국정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면밀하게 저도 한번 관찰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정원 재생의 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박수를 보내면서 격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